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떨까요? 시크릿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죠. 보통 시크릿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얘는 보편적 법칙에 해당할까요? 국소적 법칙에 해당할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것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일까요? 그리고 마지막, 의식의 힘을 사용한 현실 창조. 물질 세계는 어디 안에서 펼쳐진다? 보편적인 존재의식 안에서 펼쳐진다. 보통 물리적인 세상하고 의식의 세계는 다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머릿속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하나 떠올려 보세요. 아니면 점심 때 드신 메뉴 떠올려 보세요. 떠올리셨죠? 떠올리셨죠? 자, 떠올리고 있는 상태에서 그 상 유지하시면서 한 손으로 여러분들 지금 책상이 있죠. 앉아있는 책상. 슬슬 더듬어 보세요. 두드려 보셔도 됩니다. 자, 아까 드신 짜장면 떠올려 보세요. 이번엔 다시 책상 만져보세요. 같아요? 달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같아요? 달라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자,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잖아요. 네, 감각은 이것이 둘이 다른 세계다라고 뭐를 합니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비이원성이 알려주는 진실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실체라고 여기는 이 물질 세계는요, 여러분을 통해서 작동하는 보편적이고 우주적인 존재의식의 배경 안에 펼쳐지는 겁니다. 즉, 물질은 의식으로부터 오고 물리 세계와 심상 세계는 더 이상 둘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게 최근 양자역학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이 부분이 많이 이제 증명이 되고 또 퍼져가고 있어요.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점심 때 드셨던 메뉴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디에 떠올라요? 머릿속에 떠오르죠? 자, 머리는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지금 이 순간 안에 들어있네요. 지금 이 순간 자체를 통째로 한번 감각을 해보세요. 결국 무슨 작용이에요? 여러분을 통해 지금 작동하고 있는 의식작용이네요.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책상 똑똑 두드려 봅니다. 두드려 보세요. 두드렸죠? 그 책상은 어디 밖에 있어요? 네, 몸 바깥에 있네요. 그렇죠? 반면에 여러분들 아까 드신 음식 떠올려 보세요. 어디 안에 있어요? 보통 내 머릿속에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죠? 아니, 물론 의식은 위장 속에 있어요. 아니, 아까 드신 음식은 위장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음식을 떠올리시는 순간 어디 안에 나타나고 있어요? 어디 안에 나타나는 것처럼 여겨져요? 머릿속에? 자, 그럼 머리는 어디 안에 있죠? 머리. 지금 여기 안에 있죠? 그죠? 자, 지금 여기 결국 뭐죠? 지금 이 순간을 통해 작동하고 있는 의식작용이죠? 자, 그렇다면은 전부 다 결국 어디에 나타나게 됩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심상하고 가슴속에 감정, 뭐 생각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이 딱딱한 탁자가 전부 어디 안에 나타나요? 의식 안에 나타나죠. 그 뜻이에요. 물질적인 세계도 감각적으로 이것이 물질 세계다, 현실이다라고 우리가 체험을 할 뿐이지 사실은 어디 안에 들어있어요? 의식이라는 브라운관 안에 들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일종의 스크린 혹은 일종의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자, 이게 일체의심주의이기도 해요. 비이원적인 진실이 전해주는 메시지는 사실 이제 하나입니다. 그게 뭐예요? 둘이 아니다. 동일한 근원을 가진다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둘이 아니면서 동일한 근원을 가지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동일한 근원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의 원리, 하나의 법칙을 통해 뭐 한다는 얘기예요? 세상이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점심때 실제로 먹은 짜장면을 만들어내는 세상의 법칙하고, 그러니까 현실을 만들어내는 법칙하고, 그 다음에 내 의식 속에 상들이 만들어지는 법칙이 뭐란 이야기예요? 같다는 뜻이에요. 근원이 둘이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현실과 의식의 세계가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이 법칙을 그러면은 알아내고 수행을 해서 터득을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단순한 지적 충족이 아니라 현실적인 충만을 위해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거예요, 결국. 그거. 자, 여기에서 이 사실을 굳게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뭐 때문에? 동일한 근원이기 때문에 동일한 법칙에 의해서 돌아간다고 말씀드렸죠. 이 법칙이란 놈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법칙이란 무엇일까? 여러분, 법칙이란 말 있잖아요.
무슨 뜻이에요? 현상이나 사물의 본질적인 구조를 드러내는, 명확하게 드러내는 규칙이나 원리를 의미를 해요. 규칙은 개별적인 행동이나 사고를 진행하는 데 따라야 하는 원칙을 의미를 하고요. 법칙은 더 넓은 범위의 현상이나 사물에 적용되는 보편적인 원리를 가리킵니다. 즉, 보편적이어야 됩니다. 자, 규칙이 제일 아래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얘보다 더 보편성 쪽으로 이동해 있는 게 뭐예요? 법칙. 법칙보다 더 보편성 쪽으로 이동해 있는 게 뭐가 될까요? 원리. 규칙, 법칙, 원리. 외우세요. 그렇다면 보편적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하는 상태여야 됩니다. 모든 것에 공통으로 들어맞아야지 보편이라고 불러요. 모든 것에. 즉, 무언가가 보편적이라는 말은요, 그것이 특정 집단이나 상황이나 조건에 국한되지 않고 뭐란 얘기예요? 두루두루 모든 것에게 작동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예외라는 게 있다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을까요? 없죠. 여기에 주목하셔야 돼요. 법칙이면 법칙이지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용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칙으로 취급은 해주는데 조금 더 예외의 경우가 발생을 하는 그런 법칙도 있다는 얘기네요. 안 그래요? 보편적인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다면 비보편적인 법칙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법칙이라는 것은요, 비보편적인 법칙 혹은 국소적 법칙이라는 것하고 보편적인 법칙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어떤 이제 뜻으로 여겨질 겁니다. 그죠? 이게 포인트예요. 법칙은 뭐다? 조건적, 제한적인 국소적 법칙하고 모든 것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아하, 원래 법칙이라고 말을 하려면 그래서 뭐여야 돼요? 국소적이 아니라 보편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에는 수많은 닫혀있는 개들이 존재합니다. 그들만의 영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만의 영역들이. 그들만의 영역들 안에서는 보편적인 힘을 발휘를 합니다. 하지만 뭐예요? 보다 더 넓은 열린 개와 만나게 되면 더 이상 보편적이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자, 단적인 현상이 뭐예요? 양자물리학의 세계와 지금 뭡니까? 입자물리학의 세계죠?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라고 부릅니다. 양자역학의 어떤 그 대상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양자들의 영역이에요. 아주 작은 미시세계. 미시세계에서 작동하는 양자의 법칙들이 거시세계, 즉 우리가 물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체험하는 현실 안에서는 뭡니까? 현실 안에서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자, 그래서 양자 물리학에서 다루는 양자들의 어떤 그 법칙은 양자 영역에서 적용되는 뭐예요? 보편 법칙이겠죠. 하지만 거시세계까지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보편 법칙이에요? 국소 법칙이에요? 국소 법칙이죠. 개념적으로 나눈다면. 반대로 이 물질 세계 또한 양자 영역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물질 세계에서 적용하는 법칙들이 무너져 버려요. 그럼 뭡니까? 보편적인 법칙이 아니라 국소적인 법칙이죠. 이런 의미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끌어당김의 법칙은 어떨까요? 여러분, 시크릿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죠. 보통 시크릿 하면 끌어당김의 법칙을 제일 이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얘는 보편적 법칙에 해당할까요? 국소적 법칙에 해당할까요? 어떠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끌어당김의 법칙이 모든 것에 예외 없이 적용되는 법칙일까요? 아니라 이겁니다. 네, 이게 핵심이에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보편적 법칙이 아니에요. 사실 국소적 법칙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법칙을 다른 개념으로, 다른 단어로 정리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원리예요. 근원 원자를 써가지고 법칙보다는 원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원리와 법칙은 어떻게 구분을 하시면 되냐면요. 법칙이라는 거는 자연현상의 규칙이나 관계를 기술을 하는 게 법칙이에요. 반면에 원리는 법칙들을 포괄하는 더 일반적이고 근본적인 진술이 원리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법칙이라는 건 특정 현상이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의미를 합니다. 수학적 표현이나 공식으로 나타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턴의 뭐 운동 법칙,
중력 법칙, 질량 보존의 법칙 이렇게 수식화할 수 있는 얘네들 법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반면에 원리는 법칙보다 훨씬 더 추상적이에요. 그리고 특정 현상보다 넓은 범위의 현상에 적용할 수 있는 게 원리예요. 자, 따라서 법칙은 무엇이 일어나는가를 기술하는 반면에 원리는 왜 그렇게 되는가? 왜 이 법칙이 작동을 하는가?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끌어당김의 법칙을 쓰려면은 뭐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원리의 영역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서 근본적으로 따지면 법칙은 원리의 위에 설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이길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볼게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써가지고 지금 당장 폭포를 거꾸로 흐르게 하고 싶어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해갖고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얕합니다. 막 상상하고 막 하고 확언도 하고 막 했어요. 100번 쓰기 하고 막 했어요. 숨 참고 욕조 속에 잠수해가지고 심상을 막 하고 단전호흡 후파 하면서 막 했어요. 했는데 폭포 어떻게 됐어요? 그대로예요. 자, 아무리 해도 불용폭포가 거꾸로 흐르질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을 사용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폭포를 움직이는 원리 때문입니다. 어떤 원리? 중력이라는 원리예요.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이유는 중력 때문이겠죠? 자, 중력은 뭐예요?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방향으로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떨어뜨리는 거예요. 떨어뜨리는 거. 자, 떨어뜨리는 힘. 자, 그렇다면 물도 예외 없이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높은 곳에서 어디로 갑니까? 낮은 곳으로 가겠죠. 자, 그럼 내 끌어당김의 법칙이 폭포를 갖다 거꾸로 흐르게 하고 싶으면 난 뭘 이겨야 돼요? 중력. 왜? 중력은 뭐기 때문에? 원리이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내가 사용한 끌어당김의 법칙은 중력이라는 원리를 이기지 못한 거네요.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은 뭡니까? 만능이 아닙니다.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있어요. 모든 것은 오직 마음에서 생겨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끌어당김의 법칙 설명할 때 이걸 많이 써요. 예시를. 자, 그럼 이 가르침에 따라서 끌어당김의 법칙을 써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저 나무 보이시죠, 여러분? 저 나무 하나 피워봅시다, 우리. 자, 확언하고 상상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 하루 만에 저 아름드리 거목으로 자란 겨자나무 하나를 지금 상상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빨리 여기 지금 한 60분 계신데요. 60분 맞나? 네, 계신데 우리 겨자나무 60개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네, 상상하세요. 상상하고 확언하고 막 하시고 내일 확인하신 다음에 카페에다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겨자나무 띄웠어요. 요거 아셨죠? 상상하세요. 확언도 하시고 지금 막 하세요. 끌어당기세요. 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실패했어요. 왜? 나의 상상이 물리라는 원리와 시간과 인과라는 원리를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일체유심조가 무너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어도 나의 확언과 상상으로 만든 이미지, 즉 심상은 어디 안에 나타났어요? 마음 안에서 나타났잖아요. 일체유심조는 무너진 게 아니에요. 왜? 일체유심조는 뭐예요? 원리예요. 다만 뭐는 무너졌어요? 물리 법칙을 극복하지 못한 나의 끌어당김은 뭐예요? 무너졌네요. 그런데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뭐가 문제죠? 일체유심조잖아요. 안 그래요? 무너진 건 뭐가 무너진 거예요? 나의 인식이 물리와 인과라는 원리를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겨자나무를 틔우지 못한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현실이 나타났습니다. 겨자나무를 하루 만에 못 틔웠어요. 하지만 그것도 어디에서 나타났어요? 나의 의식 안에서 나타난 하나의 현실, 장면이네요. 그러면 뭐는 실현됐죠? 일체 유심조는 실현됐네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진정한 의미에서 보편적 법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한된 조건 하에서 발동하는 조건적 법칙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 끌어당김의 법칙이 시크릿의 모든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다면 끌어당김의 법칙 위에 서 있는 보편적인 법칙은 정말 존재하지 않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존재하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 모여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려고 여기 올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존재하죠. 당연히 존재하죠. 자, 그게 뭘까요? 끌어당김의 법칙은 그보다 위에 있는 보편적인 법칙, 즉 원리의 기반 위에서 행할 때 진정한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원리를 이길 수 없는 법칙은 폐기를 해야 되는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폐기할 필요도 없고 폐기할 수도 없어요. 어떻게 바라보셔야 되냐면요. 끌어당김의 법칙은요. 물리 법칙이라는 원리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만 물리와 인과의 원리에 순응하는 방식으로 변환돼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은 나는 당장 내일 아침 겨자나무를 싹 틔우는 것에는 실패했지만 100년이 지난 어느 날 나의 인식 안에서 시작된 아름드리 겨자나무 한 그루가 세상에 나타날 거란 뜻입니다. 이해되세요? 뭐가 필요했을 뿐이에요. 물리적 인과 법칙에 의해 가지고 흘러가는 어떤 과정이 필요했을 뿐이에요. 당장 짠 하고 나타나지는 못합니다. 이유는 뭐예요? 시간과 인과라는 원리를 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기지 못하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과 인과라는 그 흐름에 순응한다면 언젠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끌어당김의 법칙은 실패한 거예요?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이해되세요? 실패한 건 뭐가 실패한 겁니까? 나의 교만한 마음이, 나의 욕심이 지금 당장 요게 뿅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 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원리를 이겨내지 못한 것일 뿐이지 끌어당김의 법칙 자체가 폐기되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